자, 여기 명언 하나 나갑니다. 사귀고 싶은 여자라면 놀리고 관심이 없다면 진지하게 대하라. 이것이 초보 때는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실행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남성향 연애 강의, 프레임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프레임을 상대에게 주입하는 9가지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앞에서 모호한 기준 선언하기, 밀당에서 밀기 잘하기, 암묵적 사회 룰에 통달하기, 칭찬하기까지 했고요. 오늘은 장난치기와 놀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인 장난치기와 놀리기도 이 앞에 칭찬하기 스킬과 연계가 됩니다. 여태까지 강의에서 보셨던 것처럼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 쭉 연계가 되는 그런 스킬들이에요.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애 강의에서 프레임이 왜 중요하냐?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는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임을 컨트롤하는 자가 관계를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남성의 매력은 높은 지위에서 나오게 되는데, 높은 지위는 내가 직접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 나 되게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나 돈 많아, 나 아는 사람 많아 라고 직접 어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상대의 비판적 사고에 의해서 의심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간접적인 어필, 그 중에서도 프레임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상대의 비판적 사고를 우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연애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모든 집단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방법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을 주입하는 9가지의 쉬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프레임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영상에서는 쉬운 방법들,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사실 어떤 강의에서는 인어게임만 있으면 다 된다, 내가 자신감, 자존감만 높으면 다 알아서 잘 될 거다라는 그런 주장하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것이 되게 공허한 주장이라고 생각해요. 권투 챔피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잘 피하고 잘 때리면 돼 라는 어떤 얄팍한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너게임이나 자신감 이런 것들은 내가 오늘부터 이런 거 하기로 마음먹었어 라고 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남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경지는 어떤 높은 영적 수준이 받침이 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신 승리에 불과할 경우가 많아요. 낮은 수준의 정신 상태에서 내가 진짜 자신감을 가지려면, 내가 정말 업적이 많이 뛰어나거나, 근데 우리가 업적이 뛰어난 사람은 뭐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항상 이런 업적은 상대평가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스킬, 저희 채널에 많이 나와 있는 이런 스킬들을 사용해서 남들에게 먹히면, 그렇게 해서 남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것이 나의 자신감의 증거로서 획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내가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나의 정신승리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죠. 내가 진짜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장난치기와 놀리기 스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개시켜드린 아주 유용한, 정말 훌륭한 무료 연애 강의 저자인 팜 유저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났을 때 사귀고 싶은 여자라면 놀려야 되고, 관심이 없다면 그냥 진지하게 대하라. 즉, 내가 관심 있는 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만 대하면 연애를 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초보에게는 이해가 잘 되지도 않고 실행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저에게 그랬거든요. 아니, 누가 자기를 깎아내리고 놀리는 사람을 좋아해? 아니, 누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을 좋아해? 이런 질문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말씀드려 가겠습니다. 이 놀리기 스킬은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개발하셨으면 좋겠고요. 죽어도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이거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일단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 놀리기 스킬 왜 꼭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이 사람을 놀릴 때 전달하는 간접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너를 나의 연애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남성의 태도가 상대 여성에게는 오히려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약간 깎아내리는 놀리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점이 또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냐면, 내가 당신을 놀릴 정도로, 장난을 칠 정도로 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놀리기와 장난치기는 필연적으로 상대의 지위를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유머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지위 하락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유머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홀리한 유머의 대명사인 유재석이나 이승기님 이런 분들이 하는 유머에도 비하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유재석님이 하고 있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항상 조세호님, 조셉님을 자꾸 깎아내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인데 유퀴즈뿐만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봐도 비하가 나름대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놀리기와 장난치기는 나 자신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착하고 고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그런 걸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마음속으로부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주로 연애할 때 이런 놀리기를 더 많이 발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연애가 아닌 상황에서도 유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만날 때는 제한된 1대1의 관계잖아요. 어플로 요즘에 만날 수도 있겠고 또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 헌팅이나 술자리 합석, 클럽 이런 데서도 만날 수가 있잖아요. 본질적으로는 되게 1대1의 관계고 닫힌 관계, 누군가에 의해서 관찰당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관계들보다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관계에서 실패한다고 내가 속한 집단에서 뭐 나락을 가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한 상태에서 이런 놀리기를 연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장점들이 또 있는데요. 이 놀리기가 진짜로 이 여자분한테 관심이 없어서 놀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연애 작업인지 상대방 여성 입장에서는 구분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가불기 같은 건데 상대방은 이거를 방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여성 입장에서 나의 놀리기를 받아주면 상대 남자의 프레임을 수용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받아주지 않으면 내가 분위기를 싸하게 되는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약간 여자분 입장에서는 방어하기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당히 받아주다가 결국에는 빨리 내 마음에 드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게 되게 유리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가장 안 좋은 대처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나를 놀리는 또는 내가 티키타카하는 그런 상대와 시시덕거리는데 맛이 들려가지고 내 맘에 들지 않는 가치가 낮은 남자와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나와 잘 맞는 상대를 만나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내 가치만큼 또는 내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의 이성을 만나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놀리기를 통해서 나는 너를 연애 후보자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너가 아무리 예쁘고 인기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너를 연애 후보로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아니면 1대1로 만났을 때 되게 예쁜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여성이 가진 어떤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는 어떻게 보면 되게 까진 패예요. 까져 있는 그런 패인데 우리가 연애 시장에서 상대를 선택할 때 생존 자원과 번식 자원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잖아요. 근데 여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번식 자원이 훨씬 더 큰데 그거는 이미 외모로 다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연애 시장에서 계속 활동을 했던 여자분은 내가 얼마나 예쁜 여잔지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가진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 누구도 자신의 가치를 연애 시장에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어렴풋이는 파악하지만 정확하게 파악하진 않고 또 시시때때로 그게 흔들리거든요. 제가 앞선 연애 강의에서 당신이 연애 시장에서 스스로 몇 점인지 평가해 본다면 몇 점 같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쉽게 대답이 안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거는 누구나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연애 시장에서 갖춰야 될 태도가 있는데 나는 너가 아무리 예뻐도 너의 외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의 외모는 익숙하다. 난 많이 만나봤다. 난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라는 인기남의 프레임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거 하나는 외모만 으로는 나의 연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프레임과 분위기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남성분들 여자분이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여러분에게 뭔가 부당한 처사 또는 인격적인 모독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좌시해서는 안 돼요.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남자분이 되게 높은 번식 자원과 생존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걸 용납할 때 연애랑은 거리가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놀리기 스킬이 또 뒤에 가서 되게 중요한 이유는 마이크로 타이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상대의 지위를 높이고 낮추는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이 놀리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메인 도구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대를 칭찬하고 떠받들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우리 남자들 되게 그런 거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이거 제가 리뷰한 책이기도 한데 그런 거 보면 상대 지위 떨어뜨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온 게 20년 30년 살아왔을 때 상대의 지위를 떨어뜨리는 거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고 되게 위험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높아 보이는 게 왜 필요하냐? 우리 남자들끼리 있을 때는 높아 보이는 게 그렇게 엄청 유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임에서 내가 반장하거나 내가 뭐 과대표하거나 회장하거나 승진 경쟁하거나 이럴 때야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게 필요 없거나 아니면 이미 서열이 정해졌거나 할 때 내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다 보면 남자들끼리 힘의 경쟁을 자꾸 하는 게 불필요한 힘을 빼는 요소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힘을 쓰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랑도 별로 하지 않고. 여성분에게는 지위를 과시하는 게 왜 필요하냐? 결국은 여자분에게 이런 힘과 지위를 공유하고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득을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뭐 익숙하지도 않은 이 논리기 스킬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착하고 고운 심성을 가진 이 남성들에게도 약간의 논리기 스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논리기에 앞서서 유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머를 잘한다는 것은 내가 정말 무슨 유머 있는 사람이라서 내가 기술도 되게 뛰어나고 막 재치가 뛰어나서 내가 상대를 웃기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주고 싶어서. 유머는 90% 이상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지위가 낮아지는 게 필수적으로 포함돼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상대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논리기라는 것은 상대를 유머 소재로 삼고 상대의 지위를 낮추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언제 좀 잘 통하냐? 상대가 이런 유머에 익숙하거나 또는 이 사람의 자아가 튼튼해서 좀 지위를 낮춰도 하하하 그거 참 재밌네 라고 할 수 있으면 유머가 좀 통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상대가 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의 어떤 자존감이나 자아가 허약하다면 먼저 존중해주고 먼저 띄워주고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해주고 추가 질문해주고 또 요약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해한 것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상대의 지위를 높여주면 되게 안정감을 느끼겠죠. 안전하게 느꼈을 때 내가 유머를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놀려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자기의 지위를 불안하게 느끼고 있으면 유머에 반응해서 같이 웃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내가 상대를 올려주는 것, 올리기와 상대를 놀리는 것, 이것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상대의 정신 수준이 높지 않을 때 상대의 지위를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을 보셔도 되고 제가 영상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논리기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칭찬하기, 감탄하기와 연계되는 그런 스킬이거든요. 유머는 지위 게임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위 게임에서는 공정거래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지위를 좀 올려주고 조금 깎아내리고 올려주고 조금 깎아내리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내가 지위를 어느 정도 올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조금 지위를 깎았다고 조금 기분 상해한다? 이러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상대의 자아가 허약할 수도 있어요. 이 감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통 찐이다, 찐따다 약간 그런 분들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집단이나 일대일에서도. 근데 그거를 누가 알려주기가 참 어려워요. 또 공식을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A라는 그룹에서 잘했던 사람도 되게 C, D, E 이런 그룹에 가면은 또 약 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그때 상황마다 그룹마다 암묵적 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린 내용에서 한 집단에 오래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지위를 올리기 위해서는 암묵적 룰을 다 통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모임에 참석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TV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있잖아요. 뭐 워크맨, 썰플리, TV 프로그램이라면 라디오스타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종의 무례함의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하거든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교육을 받아요. 한 10년 전? 요럴 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나 OTT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라서 예능 프로를 열심히 보면 무한도전, 황금어장의 무릎팍도사, 놀러와 또 해피투게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기준점을 잡기가 되게 쉬운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좀 더 어려워졌죠. 왜냐면 공통적으로 모임에 대한 룰을 제시하는 공통 기준이 조금씩 사라졌기 때문에 좀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도 있어요. 논리기가 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 지위가 높으면 당연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배우들 모임인데 대선배 막 송강호, 이병헌, 이순재 선생님이 오셔서 누군가를 놀리는 농담을 했다. 다들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농담을 수용할 수 있어요. 내가 실제로 지위가 높으면 좋다. 그런데 우리가 지위가 높다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가 지위가 높다면 나머지 99%는 지위가 낮은 거죠. 모든 사람이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것은 첫인상이 중요해요. 첫 만남에 확 높은 고지를 좀 점령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처음 만난 사람은 내 지위를 잘 모르잖아요. 저를 무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은. 이런 유머나 논리기나 뭐 이런 것들은 어설프게 기존의 그룹에서 이제 시도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기존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인데 우리 반 가서 내가 이런 높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놀린다든지 이런 게 쉽게 통할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통합니다. 절대.
내가 이미 몸담고 있던 동아리, 회사 이런 데서 놀리기 이런 것들을 갑자기 사용해서는 절대 안 돼요. 어디가 더 쉬운 집단이냐? 내가 처음 간 모임, 뭐 독서 클럽이라든지 소개팅 아니면 어떤 동호회라든지 처음 갔을 때 내 지위는 그래도 그나마 뉴트럴인 거예요. 아, 이놈이 어떤 놈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내가 어떤 집단에서 농담도 잘 안 하는 사람이고 약간 족밥이다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는데 거기서 누군가 나를 놀린다라는 것을 수용해 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첫 만남에 약간은 좀 또라이 같은 그런 기질을 약간 보여야 돼요. 약간은 되바라진 태도, 약간은 건방진 태도, 약간은 버릇없는 태도, 이게 약간 들어가야 돼요. 이게 상대방에게 정상이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줌과 동시에 또라이구나 라는 것도 약간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지금 건방지고 뻔뻔한 모습만 연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쪽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고, 일단은 되게 건실하고 성실하고 위아래 잘 알고 경우 바른 사람이라는 게 8이나 7이라면 1 또는 2 또는 3이라도 얘 좀 웃긴데? 버릇은 없는데 참 재밌는데? 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줘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머에 조금 집착하는 모습을 조금 보여줘야 됩니다. 유머가 처음에는 웃기지 않더라도 그게 빌드업입니다. 아, 이놈은 유머를 좋아하고 시도하려는 놈이구나 라는 그런 빌드업. 아, 이놈이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머에 좀 집착하고 약간 유머에 미친놈이라서 하는 거구나, 악의가 없구나 라는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 빌드업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이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쁜 일 있으면 되게 기뻐하고, 되게 놀랄 일 있으면 정말요? 아, 놀라고, 그다음에 호기심이 되게 있고, 그걸 대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저도 그거 할 수 있어요? 라고 상대방이 되게 좋은 걸 가지고 있거나 되게 대단한 일을 했으면 호기심 어린 관심을 가져주고요. 흥분도 막 하고 또 실망도 하고, 진짜 나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너무 실망해요. 또 삐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 감정이 다양하게 기복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는 것을 미리 빌드업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감정들을 보여주면 이 사람은 되게 아이 같은 천진한 사람이구나 라는 빌드업도 당연히 되지만, 이런 감정들을 갖고 놀 수가 있게 돼요. 내가 기분 나빠하는 것을 표현하는, 삐짐을 되게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할게요. 근데 누군가 저를 놀려가지고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삐진 역할을 하게 되면 이런 걸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자네 삐졌나봐. 삐졌어요. 아니면 안 삐졌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것, 맞추기 놀이도 유머가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역할 놀이, 뭐 삐짐이 역할 또는 기뻐하는 막 기쁨의 역할, 야 얘는 리액션 너무 좋아, 얘 리액션 짱이야, 재밌는 얘기 있으면 얘한테 해줘, 약간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유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말로 하니까 잘 와닿지 않으시니까 나중에 어떤 영상 분석 같은 거 할 때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장 좋은 빌드업, 제가 추천하는 빌드업은 아이 같은 모습,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 각종 모든 감정에 있어서 다 느끼려고 하고 표현을 하려고 하는 아이 같은 모습의 빌드업이 가장 나중에 수월하다. 특히 회사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한 대리 되게 믿음직해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너무 좋아요, 너무 실망이에요, 뭐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그룹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네, 거기서 연습하지 말고 안전한 그룹, 내가 이 그룹에서 망해가지고 빠져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안전한 그룹에서 연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연애 같은 1대1도 좋다니까요. 만나고 연습하고 잘 안 되면 다시 안 만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전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개팅, 뭐 헌팅, 술자리 합석, 뭐 클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게 진지한 모습, 진중한 모습, 책임지려는 모습, 이렇게 소통하는 거는 정말 중요하지만, 또한 아이자로서 소통하는 것이 전인적인 소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아이 같은 모습도 당연히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아이자로서도 소통을 하고 싶어요. 이 아이자로서 소통하지 않게 되면 되게 어른스러운 모습만 보여주게 되면 지겨운 사람이 되고, 어딜 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흔하디 흔한 사람이 되고 감정 교류도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우리는 어른자아도 있고 또 아이자아도 있고, 내가 좌절한 내 모습도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게 소외돼서 또 외롭고 고립된 듯한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자아들이 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이런 모든 접촉점, 내가 전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접촉점을 서로 맞댈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면 이게 이 사람이다 싶은 거죠. 우리가 만나서 저는 막 외모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해서 몸도 너무 좋고요, 강남에 집도 있고요, 취미는 골프고요, 마음씨도 다정해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죠, 사실.
그런데 놀리기를 하고 맨날 아이 같은 모습 보여주면 이거 가벼운 애로 보면 어떡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게 포인트예요. 진지한 타임이 왔을 때는 진지하게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올렸던 영상 중에서 진지한 접촉, 사랑에 빠지게 하는 36가지 질문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놨고요. 무겁게 시작하는 거는 뭐 이상형, 연애 스타일, 뭐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가볍게 빌드업을 한자면 뭐 취미가 뭐냐, 일이 힘드냐, 혹시 인생 영화가 있어요? 또는 내 마음을 울렸던 노래가 있나요? 라고 가볍게 물어봐도 되는 건데요. 자, 일단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하면 사랑에 빠지게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깊은 수준의 대화를 했을 때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진지한 연애뿐만 아니라 가벼운 만남에서도 이런 깊은 수준의 대화가 촉진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캐내야 할 깊은 수준의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현재 당신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미영 씨는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그 목표를 향해서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미영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재밌어요? 또는 쉬는 날 뭐 해요?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직업이나 취미를 통해서 내 목표를 이뤄가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 목표는 어떠한 결핍으로부터 왔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재테크 유튜버 중에 지금도 되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옛날에 되게 가난했어서, 또는 내가 가난에 어떤 서러움이 있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결핍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고요. 그 결핍이 대체 어떤 결핍이었나? 결핍이란 건 예전에 가지고 싶었던 것을 못 이룬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아빠를 맨날 자주 보고 싶었는데, 아빠랑 같이 놀고 싶었고 되게 그리워했는데,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다든지, 그러다가 결국은 가정이 풍비박산나서 뿔뿔이 흩어져 살아서 내가 가족끼리 모여서 살지 못했다든지, 내가 어린 시절에 가지고 싶었던 그런 가족의 모습, 내가 가지고 싶었던 어떤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못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결핍이 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은 수준의 대화의 소재로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현재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을 위해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목표는 어떠한 결핍으로부터 왔는가. 그 결핍은 예전에 가지고 싶었던 것이었는데 무엇을 가지고 싶었고 왜 못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나누시면 되고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연애할 때 또는 깊은 수준의 대화를 할 때 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이 이 목표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여행 좋아해요? 뭐 영화 좋아해요? 노래 뭐 좋아해요? 이상형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싫어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이 모든 질문들, 어떠한 질문들이라도 이 뼈대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한 번에 쉽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대방도 믿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는 상대방의 이런 목표와 노력과 결핍과 좌절에 대해서 관심 있고 호기심 있고 기꺼이 함께 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서 또는 행동들로서 보여주어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가 있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런 주제를 나오면 그것만 쏙쏙쏙 피해가는 그런 사람도 존재를 합니다. 연애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꽤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놀릴 때 어떻게 놀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치명적이지 않는 가벼운 놀림거리를 찾아야겠죠. 사람마다 치명적인 것은 다르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되게 싸납게 생긴 여자분한테 왜 이렇게 싸납게 생겼어요? 라고 한다든지, 되게 노안인 여자분한테 되게 노안이네요 라고 한다든지, 당연히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식사 자리에서 상대가 뭐 실수를 했을 때 가볍게 놀리기가 좋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입에 뭔가 묻었을 때 내가 매너남이라고 생각하면 모르는 체 해줘야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놀릴 수도 있어요. 입가에 케찹이 묻었네요. 이렇게 휴지를 이렇게 샥 건네주면서 완벽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 칭찬할 때 이 사람이 약간 완벽한 여자라고 하면 그 육각형 여자분을 칭찬을 좀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육각형이라면 그런 압력이 있잖아요. 되게 잘난 여자분과 내가 잘 맞을까? 두려움과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유머로 승화를 시킨 거죠. 또는 뭐 휴지를 주면서 조신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여성스러우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놀려갈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사실 엄청 기발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머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웃어주는 거거든요.
이 농담을 던지기 위해서 미리 가벼운 빌드업을 해놓으면 좋은데요. 예를 들면 아까 칭찬하기가 먼저 4번 단락이 있었잖아요. 칭찬을 약간 농담처럼 하는 거예요. 소개팅에서 처음 만났다면 되게 예쁜 분이 있다고 칠게요. 예쁜 분을 예쁜 거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게 오히려 더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되게 예쁜 게 장점이신 분이 있으면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시네요 라고 하면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제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외모를 칭찬하기 좀 어려운 분이라면 목소리가 예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목소리 예쁜 분을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와 목소리가 너무 예쁘신데요? 칭찬을 감탄하듯이 진담처럼 하지 말고 약간 의뢰하는 칭찬처럼 와 오늘 옷이 굉장히 패셔너블 하시네요. 사회자야 뭐 진짜 감탄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빌드업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표는 이 사람이 실없는 소리도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잘 헷갈린다. 약간 이렇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라는 게 진짜 확실한 진담 또는 확실한 농담보다 이 중간 이 사람 말이 진짜야 가짜야 나를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영역 판단 보류의 영역이 훨씬 더 오래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내가 오랫동안 점유할수록 내가 더 유리한 게임이 되는 게 바로 연애입니다. 자, 아재 개그 극혐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재 개그는 아저씨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하는 거고요. 아재 개그는 아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도 잘합니다. 오히려 더 좋아해요. 방탄소년단의 진님이 아재 개그를 좋아하시는데 진님이 아재 개그를 하면 여자분들한테는 꿀잼이에요. 이게 연애에서 무슨 초특급 되게 신박한 그런 개그만 해야 된다라는 편견을 버리고 편하게 농담을 다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그에 대한 반응이 싸늘한 거는 개그가 안 웃겨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여자분 께서 생각하는 거는 내가 웃어줘서 상대가 나에게 성적으로 접근할까봐 차단하는 거예요. 농담을 한다는 거는 예의상으로도 좀 웃어줄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철벽치고 안 웃어준다 그러면 그 여자분이 생각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 반전의 여지가 없으니까 일찍 집에 가시라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게 재미가 약간 없는 유머라도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원래 받아주는 게 예의거든요. 유머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는 상대가 측정한 나의 매력, 남성의 매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이 낮은 매력의 남성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좋지 않아요. 인간은 급이 없지만 남자랑 여자랑 틀린 큰 부분이 있는데 남자들은 여성이 누구라도 외모가 그렇든 아니면 뭐가 안 좋든 나를 좋아해준다고 하면 땡큐예요. 땡큐. 왜냐면 남성들의 성적 전략 중에 하나는 많은 씨를 뿌려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기분 나쁜 일이 아니지만 여자분들에게는 제가 예전에 설문조사한 적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소위 가치가 낮은 남성이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은 여러 단어가 있지만 제가 말로 뱉으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여자분들은 부담스럽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많은 남성향 연애 강의에서는 이럴 때는 이제 포기해라 라고 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수많은 기회가 있는데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유머를 안 받아줄 때 유머를 그냥 거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농담인지 못 알아듣는 그런 여자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회지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또는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그럴 때는 뭐 시도를 더 하고요. 좀 더 쉬운 농담을 하고 딜리버리를 좀 강하게 하는 게 좋겠죠. 이거 뭐 여기 막 묻혀놓고 드시네요. 약간 이렇게 좀 더 농담인 것을 더 강조하는 게 좋겠고요. 이런 경우에는 남자분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착하고 좀 곱다 약간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부담 없이 유머를 다시 시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유머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긁히는 게 많은 사람은 장기적으로 멀리 하는 게 좋아요. 예전에 나는 솔로에서도 어떤 여자분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막 긁혀가지고 막 화를 내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가까이 하기에 좋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종종 썼던 논리기를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뭐 소개팅이 있거나 그럴 때 제가 조금 일찍 가는 편이거든요. 그럼 여자분이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 시내가 이제 뭐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좀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가 옵니다. 저 죄송해요. 저 10분 정도 늦을 것 같아요. 라고 오는데 그때 저는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다음과 같은 찬스가 생기기 때문인데 답장을 이렇게 보냅니다. 너무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모셔서 재밌게 해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자라는 게 원래 좀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10분 늦은 거 가지고 대노를 약간 한 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갭이 클수록 작은 일 가지고 침소봉대할수록 이게 유머다라는 게 전달되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서도 당신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라고 하는 마음의 부담도 지어놓을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유머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죠. 뭐 음식이 나왔는데 맛있는 거 하나가 남았어요. 이거 내가 먹을까 상대가 먹을까 좀 애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게 딱 찍으면서 미영씨가 10분 늦게 왔으니까 이거 제가 먹어도 되죠?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이를테면은
제가 말을 되게 열정적으로 하다가 침방울이 탁 하나 튀었다고 할게요. 침방울이 튀었는데 긴장이 살짝 있을 수 있잖아요. 죄송해요. 근데 한 번만 봐주세요. 10분 늦으셨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아무도 얘기 안 하는 침묵의 순간이 있으면 아까 10분 늦으셔가지고 재밌게 해주시기로 했는데 뭐 재밌는 얘기 없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재밌는 얘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어요 라고 다시 밈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머를 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까 그 늦은 상황 10분, 15분, 20분 이렇게 늦은 상황이 사실은 저는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기분 나쁜 상황에 대한 진실된 반응처럼 느껴져요. 상대는. 왜냐면 내가 결국은 화를 낸 거잖아요. 너무해요. 어떻게 이렇게 늦으실 수가 있어요 라고 농담이지만 화를 낸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어려운 상황, 기분 나쁜 상황일 수도 있는 거를 진실되게 유머 있게 풀어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줄 수도 있는데 반대로 저 10분 늦을 것 같아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죠. 이 남자분이 화가 났는데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라고 했는지 진짜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라고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이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상대방의 어떤 사람인지 조금 잘 모르겠다? 굳이 따지면 약간 의문스럽다? 이런 느낌도 줄 수가 있다고 봐야겠죠. 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털털한 여성이 있다고 칠게요. 이 여성이 되게 웃는 게 호호호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으하하하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분이라면은 상당히 웃는 모습이 호방하시네요. 약간 호걸 느낌인데요. 제가 형님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논리기는 수저를 떨어뜨리거나 또는 뭐 음식을 흘리거나 이럴 때 냅킨을 주거나 이렇게 떨어진 걸 주워주면 이제 상대방이 고마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챙겨줄 수 있다는 거 아무에게나 허락된 일이 아니거든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일 모레 50인 제가 했기 때문에 취향이 안 맞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동년배들끼리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이성이라면 진짜 꿀잼 유머가 아니라도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너무 치명적인 걸 놀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당연한 거고요. 놀리기가 한번 통했다고 여자분들이 몇 번 받아줬다고 해서 찬스가 올 때마다 놀리면 곤란합니다. 계속 놀림을 당해서 비하대해서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너무 다방면으로 놀리면 안 돼요. 뭐 털털한 거 놀려, 실수하는 거 놀려, 말 더듬은 거 놀려, 사오정인 거 놀려. 이거 곤란합니다. 이게 다양하게 놀리기보다 안전한 밈 한두 가지 정도만 다양하게 놀리면 인간적으로 진짜 기분 나쁘고 다운됩니다. 그리고 놀림의 밈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외모, 남자답게 생겼다, 뭐 덩치가 좋다, 얼굴이 까매서 다크엘프 같다, 이런 것들 굳이 해야 될까 싶습니다. 외모는 오히려 그냥 예쁘다고 해주시죠. 뭐 별거 아닌 듯이. 그리고 뭐 학벌, 재산, 몸매, 뭐 찐으로 긁힐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도 이제 남자들이 이제 놀리려고 할 때 약간의 허당미,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자분이 완벽해서 남성이 좋아하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성이 뭔가 실수했을 때, 그래서 이제 놀림을 받았을 때 좀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척이 들어가야 좋습니다. 안 부끄러워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거랑 부끄러워하면서 티키타카 하는 거는 꽤 많이 다릅니다. 부끄러워하면서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라고 하든지, 부끄러워하면서 화를 내던지, 이런 것들이 좋고요. 남자분이 하는 어떤 놀림에 긁힌 척이 그냥 우리 연기예요. 연기의 합. 내가 뭐 당당한 여성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게 뭐 어때서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입니다. 역할놀이. 그렇게 해줘야 남자는 자신의 유머가 통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해냈다 라고 생각하고 엄청 신나하는 거예요. 이런 놀리기는 놀이이고요. 역할놀이. 이 연인이라는 거는 어른자로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자로서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놀리기는 필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런 놀리기가 서로 아이자로서 소통이 가능한 사람인지 시험을 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놀리기 스킬은 잘하면 정말 좋은데 어려운 스킬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첫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 알던 사이에서는 시도하지 마시고 처음 만남, 뭐 어플이든 아니면 소개팅이든 아니면 결혼정보회사든 처음 만남에서 빌드업을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칭찬하기와 연계를 해서 상대방 지위를 올려주는 것, 그 다음 놀리는 것, 이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누가 정해줄 수 없는데 이 감, 상대방을 지금 조금씩 올려주고 있느냐 아니면 조금씩 낮추고 있느냐, 적정함, 내가 지위가 떨어졌을 때 상대가 나를 조금 내리려고 했을 때 나도 상대를 조금 내리는지,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은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앞에서 연습을 잘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티키타카 조금 잘 됐다고 해서 가벼운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진지함의 문이 보인다면 과감하게 열고 들어가서 진실된 대화, 사랑에 빠지는 36가지 대화,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사항은 다양하게 놀리지 말고 한 개 또는 한 개 반 정도의 밈을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갈고 닦아가지고 놀리기에 달인이 됐어요. 그래서 놀리기를 했는데 잘 안 될 수 있죠. 언제나 잘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고수라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포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많이 있으니까요. 이게 유머가 재미없어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의 접근을 차단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리고 제가 연애 강의만 올리다 보니까 저 스스로는 되게 지겹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그때그때 관심 가지는 내용들에 대한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저도 무슨 연애 스킬에 막 빠져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를 위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